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성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성구 갑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갑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 후보 2명의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해 드렸고 지금부터는 나머지 2 후보의 합동방송연설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회 역시 수성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토론회와 이번 합동방송연설회를 모두 참고해서 누가 수성구 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 방송 연설에 나온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의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청정 후보입니다. 네,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설에는 후보별로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이런 경고음이 울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연설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합동 연설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성문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 주민 여러분, 이 태극기 부대 대표 선수로서 이 수성갑에 출마했습니다. 친박신당의 곽성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래 총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두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IMF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해도 손자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점 기업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국발 폐렴 사태에 잘 대처해서 아주 국제적인 모델 케이스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가 무슨 이유로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에 폭탄을 맞았습니까? 경산에 의사분 돌아가셨습니다. 17살짜리 고등학생은 마스크 배급받으러 갔다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 1번 민주당에 뭐 보태줄 일 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부에게 뭐 더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민주당 1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빼고, 이게 좌파 농객 진중권이가 한 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빼고 다른 데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우리 수성갑 주민들 큰맘 먹고 야당 정치인도 하나 뽑아준다고 김부겸이 6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켰습니다. 김부겸 뽑아줘서 대구가 달라졌습니까? 예산 폭탄 막 한 1조쯤 가져와서 대구 확 바꿔놨습니까? 그 대구가 이렇게 뽑아줬는데 전라도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하나 뽑아주겠다고 그런 정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김부겸이도 민주당 빼고 동시에 빼고 다른 데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런 정치적 위기가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경제 파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저는 2016년 12월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한 통속이 돼서 야합을 해가지고 임기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됐습니다. 50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했습니다. 우파 준비가 됐습니까? 분열했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는 민노총 100만 명을 동원해서 촛불 쿠데타를 열어가지고 정권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발의는 민주당이 했지만은 탄핵을 가결시켜준 것은 탄핵 찬성한 새누리당의 62명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들어앉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바로 사기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의 새누리당 그 배신자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유승민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한 자가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두 번째 배신자 주호영입니다. 판사 시절에 경력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다니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에 주역을 했습니다. 유승민이 따라다녔죠. 바른정당에 가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년 11월 달에는 김무성이 쫄쫄 따라가지고 잽싸게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자, 탄핵 배신자가. 유승민이는 그래도 양심이 남아서 불출마 선언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주호영이는 펴달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옆 동네 수성을에서 16년 동안 국회의원 해먹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지역구는 정치의 본적입니다. 그 본적을 마음대로 파헤쳐가지고 이번에는 수성갑으로 넘겨왔습니다. 또 펴달라 그럽니다. 이건 야바이 공천이고 야바이 협잡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탄핵 배신자에게 여러분 또 뽑아줄랍니까? 진짜 또 한 뽑아줄란겨 진짜. 저 이게 억울해서 출마했습니다. 대구 공천 엉망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당 보지 말고 번호 보고 찍지 말고 인물 보고 찍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저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서 누가 정말 야당답게 투쟁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 곽성문이는 이미 대구 중남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습니다. 박 대통령 모시고 12년에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영접재 자리도 하나 얻었습니다. 작년까지 당적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으로 통합되고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미통당은 이미 중도에서 좌파까지 넘어갔습니다.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2016년 탄핵 때 민주당하고 야합했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 끝나면은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3월 6일에 김무성이가 이미 원포인트 개헌 발의했습니다. 이제 선거 끝나면 미통당은 민주당과 더불어서 개헌에 또 야합을 할 겁니다. 저는 친박 신당을 3월 9일자로 만들어서 출마했습니다. 왜냐? 저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박 신당은 이름 그대로 박정희의 정치 철학, 박근혜의 정치 철학을 개성하는 정당입니다. 또 지난 3년간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혁명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탄핵 무효, 법치 회복,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체제 수고, 문재인 좌파 정권 타도 열심히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정말 태극기를 걸고 당당하게 정치하겠습니다. 자유민주체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사회주의 개헌 업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업무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체제 확실히 지키고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비겁하고 야비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박정희의 유산, 박근혜의 유산을 이어받는 우리 친박신당 후보 저 곽성문에게도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를 좀 구해 주십시오. 단돈 1원 한 푼 뇌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은 거 없습니다. 손석희가 들고 나왔던 그 태블릿 PC는 조작하고 날조된 거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좌파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근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오늘로 구속된 지 만 3년이 지나서 1100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입니다. 아주 잔인한 정치 보복. 문재인 이 좌파 일당들이 풀어주겠습니까? 박근혜가 아마 죽기 직전이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자, 박근혜 대구의 딸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1950년에 오광구 사령부로 배속이 돼서 대구에 발령받았고 50년 12월에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해서 삼덕동 전셋집에서 낳은 딸 아닙니까? 삼덕동 1가 5-2번지입니다. 대구의 딸입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OECD 36개 국가에서 최초의 직선제 여성 대통령, 국제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잡아 넣었습니다. 새누리당 62명의 배신자들이 합세해서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제가 출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구해 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보살핌과 관심으로 힘을 주십시오. 박근혜를 구출해 주십사는 간곡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 친박정희, 박근혜 이름을 걸고 당당한 정치하겠습니다. 종북, 주사파, 좌파 정권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탄핵 배신자도 합당한 정치적 심판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청정 후보의 연설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비상할 것인가?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수성구갑 후보 기호 8번 박청정입니다. 좌익 정권이 국방과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파탄진영으로 망쳐가고 있는 때에 중공 우한에서 넘어온 폐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설상가상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 구민 여러분, 국민을 사전에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 국자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한의 폐렴 바이러스는 중공의 공산당 정권이 워낙 사악한 짓들을 많이 하여 하늘의 징벌로 온 것이며 타락한 인간 사회의 마지막 경고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른 생활로 도덕을 재건하지 못한다면 대대적인 도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도덕적 모범을 보이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 공산당 정권에 아부하는 이 주사파 정권은 의사협회에 무려 6번의 공고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무차별 노출시켰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외국의 어느 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대책을 배우고 싶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중공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정부의 대책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의료보험에서부터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역대 정부가 갖추어온 것이지 이 주사파 정권에서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중공의 바이러스에 국민들을 무차별 노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정권의 정체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외면하였으며 생산이 없는 소득 주도의 경제라는 이상한 경제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거들내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문제를 하나를 두고 본다면 정부는 본래 정책으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지 직접 혈세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는 지난해 무려 54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자리 중 하나가 대학 강의실 불극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을 보고 한심하다 못해 절망적인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불극이는 나라의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해야 할 내용이지 그것이 무슨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가소로운 일이며 한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아까운 방송 연설 시간에 왜 이러한 화제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사파 빨갱이 정권은 이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본래 공산당에 뿌리를 둔 노동당이나 주사파 주체사상인이 하는 것들은 전부 사리와 도리가 없고 선량한 국민들을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며 거짓으로 선동질하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교육률 세계 1위에다가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는 이 나라에서 어찌하여 저런 무식한 정권이 들어섰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7위권의 나라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과 안보를 해체하였으며 자영업자 대부분을 파탄시키고 청년 실업은 넘쳐나게 하였으며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으로 나갈 출路를 찾고 있으며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을 빠뜨렸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역대 가장 청렴하고 오로지 나라만을 사랑한 여성 대통령을 위헌 불법 탄핵한 그때부터 이 나라의 건강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도무지 상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으로 경제를 추락시켰으며 헌법의 원리와 법치가 파괴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 보릿고개를 겪었던 헐벗은 나라에서 앞선 우리 선배 세대들이 눈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이룩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위기 중의 위기이고 국난 중의 국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전망을 걸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번의 4.15 총선입니다. 옛말에 국가의 흥망은 필부라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여 투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야 양당을 보시고 정치 몰입이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도무지 그 권력에 맞서 찌드는 그 화상들이 이 나라를 다시 경영하여 신선하고 정의롭고 신명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이야기 드립니다. 청렴한 여성 대통령을 거짓 선동질로 탄핵한 것들이나 그런 거짓 선동질에 동조하여 자기 당의 여성 대통령을 배신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들에게 또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여야 양당이라는 정치 사기꾼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기탁하신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방면이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이 나라를 기승회실시킬 하나의 튼튼한 기둥이 세워졌으니 그것은 바로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폴리테이너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든 당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당과 중앙당, 전국 규모를 완전히 갖추었으며 예비 후보가 여야 양당에 비하여 거의 배가 되어 정당의 역사에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좌익이 장악한 언론은 민심을 왜곡하여 여론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왔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존재는 철저히 투명 정당 취급을 하였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나라를 전면 개혁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150만 원씩, 65세 이상은 220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를 핵심 공약으로 하는 3.3 정책이라는 공약이 있으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주의 정당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이섬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을 떠나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당은 국민들의 진정한 복락을 위하여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집단이지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과 이념의 투쟁에 몰두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누구라도 국고를 낭비하는 지역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 수성구 각 구역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선 22대 정조 임금의 명으로 편찬된 군사무예서인 무예도부 통지를 중심으로 전통무예 18기와 태극권, 전통기용의 연구와 수련으로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 문화의 연구는 한자 공부가 필수였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한문과 전통무예 그리고 보건기공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좋은 스승을 초빙하여 한문 공부로 인성교육에 힘쓸 것이며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전통기공을 보급하여 평생 건강을 지켜드릴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무해 도보통지 무해를 보급하여 충효 사상을 진작하고 앙양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미성과가 시급하고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지역개발이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그런 것은 바로 이권 사업을 벌려서 뒷돈을 챙기겠다는 정치 도둑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든든히 먹고 편안하게 살며 사는 알찬 생활이 먼저이며 바른 생활의 깊은 진작이 더 시급하고 더 근본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광대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이만 줄입니다. 아무쪼록 허경영 총재님의 원대한 정치 비전과 국가형된 배당금당의 삼참 정책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시길 바라며 박청정 후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연설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공 폐렴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시전에 신불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주어진 시간이 한 50초가량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아직 45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그 내용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마무리 시간 쓰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존 정치꾼들의 실력과 행태를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해 보아야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여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사람이 자기를 다시 선택하려 해달라고 나왔으니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정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잘 보셨습니까? 앞서 보내드린 후보자 토론회와 이번 합동방송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와 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고, 대구 MBC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 동구을 선거구와 구미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방송연설회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성구갑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